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긴축 유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또 그래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일단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면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과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이제 가장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저녁에 열린 미국 증시보다 사실 어제 우리나라 주간 증시가 더 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쉬었기 때문에 뭐 오늘 쉬고 내일도 요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루 더 쉬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 반발세였을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조금씩 개선이 되게 되면 수급이 몰리는 중소형 개별주들은 굉장히 또 이 트레이딩하기에 편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좀 잘 캐치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을지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화일약품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뱅크,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한화생명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에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등 이렇게 지주 관련주에도 주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ISC와 주성 엔지니어링 만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훈풍이 계속해서 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반도체에 조금 길을 살려주는 정책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저는 옥석 가리기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는 다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현재 쉬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왔을 때 옥석을 가리면서 기술력 혹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IT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 전날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더 내려갈까요? 네. 삼성전자 여기서 사도 될까요? 굉장히 고민 많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하루 만에 반도체 지금 얼마까지 더 올라갈까요? 이렇게 이제 투심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도 추매를 해도 될까? 아니면 없다면 어떠한 종목을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 그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ISC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를 꼽아주셨습니다.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ISC. 그리고 이제는 비메모리 사업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앞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도체가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제 거의 다 아시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두 가지의 조건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하죠. 어떠한 기술력이냐? 내재화 혹은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산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부에서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율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하면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조금은 더 커요. 하지만 내년, 5년, 10년 그 이후를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성장성이 훨씬 더 높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본업을 가지고 있는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SC가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으로의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ISC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IS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형 테스트 소켓 이 시장에서 일단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2위 정도의 규모의 이제 기업인데 1위의 점유율을 지금 넘볼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이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일단 기존 비메모리 여기에 5G 이쪽 사업까지 또 이제 성장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편안한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어제 솔브레인은 기술력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이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ISC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비메모리까지 기대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탄탄한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ISC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는 ISC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은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오늘 지금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최근에 이 저점을 손절가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손절가를 터치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건 아니지만 반도체 이 업황의 특성상 사이클이 한번 올 때까지 굉장히 또 긴 구간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가는 3만 원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현 구간에서 올라간다. 저는 반도체 대세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이룰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면 4만 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ISC를 승자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크린앤사이언스와 하츠 만났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청정기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늘 밖에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뿌옇게 다시 또 전국의 공기질이 안 좋은데 이럴 때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많이 쓰니까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19가 발발이 되고 나서 사실 시장에서 조금은 잊혀졌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 미세먼지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질 것 같은 시기가 도래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크린앤사이언스, 뭐 하츠뿐만이 아니고 위닉스라고 하는 기업, 혹은 뭐 위니아라는 기업,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왔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마스크를 좀 쓰다 보니까 이 섹터에 조금 관심이 그동안에 좀 무뎌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또 뉴스로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강하게 받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얼마 없는 거래대금 안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크린앤사이언스와 하츠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린앤사이언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여과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과지는 공기청정기의 소모품이죠.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최근에 많이 썼냐면 미용 의료기기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계를 한 대 팔면 그 한 대 안에 들어가는 이 소모품들의 매출이 계속 발생이 되었을 때 미용 의료기기 당연히 매출이 좋아진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잖아요. 크린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는
뭐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이 가정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뭐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늘어나기에는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소모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세먼지 관련주 안에서 여과기 관련한 이 클린앤사이언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은 더 안전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린앤사이언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청정기 안에 필수 소모품인 그렇죠. 필터 관련해서 앞으로도 매출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참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이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두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는 목표가 13,000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시에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는 크린앤사이언스 선택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오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 현대일렉트릭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ESS 관련주 또 변압기 관련주로 그쵸.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볼까요? 최근에 이 국민연금이 비중을 좀 확대했던 종목들의 리스트를 봤더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 외에 현대일렉트릭 혹은 LS일렉트릭과 같은 변압기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을 봤더니 해당 종목들의 지금 관심도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좀 뽑았는데 결국엔 변압기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공장 증설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교체 시기하고도 지금 맞물린다라고 해요. 보통 변압기를 한번 사용하면 40년 동안 쓰는데 지금 북미 시장에서 그 변압기 교체 수요와 맞물리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높은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변압기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크게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을 오늘 좀 가지고 온 이유는 해외 매출 비중, 특히 북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이 조금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IRA 법안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북미 시장에 공장 많이 지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기 인프라 관련이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현재 구간,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가격을 조정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의 교체 수요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일렉트릭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좀 많이 내리고 있죠.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오늘의 종가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36,000원 이하 혹은 32,000원 그 매수 가격 안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꼭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32,000원 혹은 36,000원 사이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고점을 좀 넘어가는 45,000원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현대일렉트릭 소개를 해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32,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